수도권 아파트값 연속 상승폭 확대, 키 맞추기 본격화. 어제 저녁 이웃집 박 선생님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에는 부동산 매물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부동산에 다녀왔는데 지난달에 보던 아파트가 3천만 원이나 올랐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일주일만 늦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박 선생님은 퇴직금을 모아서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돈으로 같은 평수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또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키 맞추기라고 부릅니다.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하나 고민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영영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나 절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현실입니다.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올해 59입니다. 평생 회사에 다니며 저축한 돈으로 작년에 서울 외곽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식들이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 골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변에서 너무 비싸게 샀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강 선생님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단지 같은 평수가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강 선생님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집을 사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영영 이 동네에 집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매수 문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급매를 거두고 가격을 올려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한 단지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옆 단지로, 그리고 인근 지역 전체로 번져갑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키 맞추기라고 부릅니다. 한번 방아쇠가 당겨지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최근 부동산 통계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 단위로 조금씩 올랐는데 이제는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고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립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줄어들면서 매물 자체가 부족합니다. 팔 사람은 없는데 사려는 사람만 많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런 조급함은 실제로 가격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대출 규제도 하고 세금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대 정부를 보면 부동산 정책의 역사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정부마다 오히려 더 오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이 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집을 삽니다. 빚을 내서라도,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라도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런 절박함을 정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대부분 이미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집은 투자 대상일 뿐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서민들의 절박함을 알 리 없습니다. 조 여사님은 서울에서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 집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작은 아파트라도 사려고 10년째 저축하고 있습니다. 용돈도 아끼고 외식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모은 돈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릅니다. 10년 전에는 2천만 원만 더 모으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억이 모자랍니다. 마치 쳇바퀴 돌리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달려도 목표는 점점 멀어집니다. 조 여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지만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 노후에 전세금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들의 고통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젊은 세대입니다. 요즘 30대들은 집을 사는 것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폭등의 진짜 문제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강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자리 잡은 상승 심리를 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키 맞추기가 본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저평가된 지역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멀고 개발이 덜 된 곳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라도 사자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이제 비싸졌으니 더 외곽이라도 사야겠다고. 이렇게 파문이 점점 넓게 퍼져나갑니다. 수도권 전체가 들썩이는 것입니다. 결국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는 젊은이들과 노후를 위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려는 노년층입니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사야만 합니다. 반면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기뻐합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 부의 증가가 아닙니다.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팔지 않는 이상 실제 현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벌어집니다. 부모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아이와 전세 사는 아이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깁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격차가 고착됩니다. 과거 우리 부모 세대는 달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저축하면 작은 아파트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0년을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월급쟁이가 저축으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계급이 있는 사회,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집값이 곧 떨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어도 추세는 상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이 어렵다면 경기도를, 경기도가 어렵다면 더 외곽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수를 줄이거나 오래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완벽한 집을 기다리다가는 영영 집을 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감면, 대출 우대, 청약 가점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집은 단기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살 곳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몇 천만 원 올랐다 내렸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 멀어도, 조금 작아도, 조금 오래되어도 우리가 살 집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부장님은 작년에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평수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님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큰 아파트를 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지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조금씩 여유도 생긴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평생 불행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없는 경쟁입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오를 때도 있을 것이고 내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이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집 때문에 건강을 해치거나 가족과 다투거나 친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순환합니다. 오르면 언젠가는 내리고 내리면 또 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을 읽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패닉에 빠져서 무리한 결정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조금은 덜 불안합니다. 정보를 모으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